창업자금을 2억 원 받으셨고요. 창업지원금으로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추후에 작년 하반기에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더 받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 채널의 조 팀장입니다. 오늘 진솔한 본부장님 모시고요. 정부 지원서, 지원금부터 어떤 창업 자금까지 실제 사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또 증액된 만큼 또 기업 대표님들께서도 좀 참고하셔서 네, 무상지원금과 정책자금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또 잡을 수 있는 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금과 또 창업 자금, 또 운영 자금, 또 모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업체 컨디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체 컨디션은 구두 제조 경력이 10년 되셨고요. 특허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뭐 저작권이든지. 그다음에 학력은 지방대, 문과 쪽 계열 4년제 졸업하였습니다. 일단은 경력을 쉴 수는 없겠죠. 학사긴 한데 문과 쪽이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보유 이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업 이력이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면 창업 이력 역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창업지원금 뭐가 제일 중요하죠? 아이템.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죠.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죠. 아이템은 족저근만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인데 족저근만염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이 전용 쿠션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쿠션을 만들고 있는 인체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걸 만든 이유가 본인도 같은 질병으로 살짝 고생을 하고 계셔서 병원을 다니면서 그 족저근막염 그 질병을 받으면 쿠션을 줘요.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도 그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쿠션을 따로 이렇게 신발에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무게를 좀 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쿠션인데 대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차피 구두 제조를 배웠으니까 발 모양이 맞게 수제 구두하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발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로 인체공학적 족저근만염 쿠션을 만든 거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경력이랑 이런 내용을 듣는데, 와, 특허도 없고, 문과 학사 졸업.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팀 당시에 좀 이슈도 있었다고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비 창업 대표님 세 분이랑 동시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포함해서 세 명이랑 미팅을 한 거죠, 저랑. 근데 이제 두 분은 이 수제 구두화에서 30년 경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나이도 좀 있으시겠죠. 50대 분들 중에. 한 명이 49, 지금 이제 50 넘어가셨고, 한 분은 50대 초반이셨는데, 같이 미팅을 하니까 그 경력 10년 대표님은 그 대학교 졸업하시면서 일을 배우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청년 대표님이셨어요. 국가에서 기준하는 만 39세 이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 대표님이 30년 경력의 이제 예비 창업주 대표님과 같이 있으니까 말도 좀 잘 안 하시고, 옆에 30년 분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청년으로 나이를 환산해보면 10년 경력 누가 했습니까? 찾기 진짜 힘들죠. 하늘의 별따기죠. 일단은 실제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아이템, 창업자금, 창업지원금, 정책자금 이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청년 대표님 있죠. 10년 경력 대표님. 창업자금을 2억 원 받으셨고요. 창업지원금으로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추후에 작년 하반기에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더 받으셨고요. 구두 제조 대표님들이 한 분은 못 받았어요. 다른 한 분은 2억 원 받으셨고, 청년 대표님은 창업지원금 7천만 원, 그 다음에 정책자금 2억 5천만 원 받은 거죠. 그래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 대표님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한 30년 경력 대표님이 가장 많이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30년 경력 중에서 한 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기존 사업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주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구두 제조 업체 그 업종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30년 경력 대표님이 창업 자금으로 2억 정도는 받았는데 창업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제 구두화를 30년 동안 만들었어. 그럼 기술력은 충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 자금, 정책 자금으로 좀 받았으나 아이템이 없어서 기술력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 지원금은 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력이 중요한 건데 이 창업 지원금을 받은 우리 청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체공학과 설계가 들어간 쿠션, 타겟팅은 족저근막염 타겟팅이긴 한데 이 쿠션 기술을 국가에서 기술을 준법하는 인체공학적 그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서
개발지원금과 창업지원금을 실제로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일단 결론은 어떤 경력도 중요하지만 좀 국가에서 정한 기술, 여기에 준하는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좀 네.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음식점, 도소매, 카페, 국내 대표적 네. 창업 아이템이죠. 방금 말한 업종은 어떤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창업 자금이 아니라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죠. 창업하고 매출 소액 끊기고 네. 시행금 수가 문제 없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나오니까 그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 네네. 정보니까 따로 말씀드릴 거 없지만 일단 이제 그 이후의 조건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필수로 조건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어떤 청년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창업 지원금부터 어떤 네. 정책 자금까지 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의 네. 기술을 가점을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예비 창업주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경영 말고는 없겠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 대표님처럼 쿠션의 제품 정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허를 문서화한 거죠. 그래서 기술 가점을 첫 번째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자가 없으니까 사업계획서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국가에는 매년 이 지원금의 소스의 메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좀 보완을 했고 그렇게 돼서 2022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거의 이제 끝 마무리 때 7천만 원 시제품 만들 수 있게 지원금을 이제 받아요. 네네네. 만들어서 시제품을 그리고 2020년도 하반기에 창업을 하면서 기보에서 특허와 창업 지원금 받은 이력을 제출을 해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네. 같은 해에 하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청년 창업 자금까지 해서 1억 원을 더 받았고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출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그렇게 중진공 1억, 기술보증기금 1억,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에서 7천만 원 받고 나서 2023년도 들어와서 상반기 열심히 마케팅하고 일어나서 매출이 그래도 남못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네. 수제구도화를 만드는데 상반기에 3억이면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네네네. 3억 정도 만들어서 2023년도 하반기에 한 번 더 이제 5천만 원 추가 증액을 받으시고 마케팅이랑 제품에 좀 쏟아부어서 현재 2024년도에 이제 연 마감을 해보니까 네. 연매출 20억입니다. 와. 연매출 20억이면 적은 네. 게 아니죠. 네네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당기순이익이 10% 정도. 네네네. 20억에 10%면 와, 거의 한 2억, 2억이네요. 네, 2억입니다. 근데 이게 이익이죠. 대표님 네네네. 그거 제외하고 이익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나쁘지 않게 성장했죠. 네네. 안정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증과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좀 잘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자금을 많이 풀어낼 수 있구나.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일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렇게 사례를 좀 풀어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경력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템, 그렇죠. 이 아이템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력, 네네. 이런 걸 많이 코칭을 해주신 거고요. 네네. 이후에 창업 자금들,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기업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마케팅을 돌리면서 또 매출을 또 늘려날 수 있는, 그렇게 20억을 또 만들지 않았나. 네, 그렇죠. 좋은 사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이런 좋은 사례들 만들 수 있도록 좀 꿀팁과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예비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기업 확인서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가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이 안 되고요. 그러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기존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만약에 지금 2024년도니까 2020년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죠. 창업 지원금은 3년 미만까지만 인정을 해주니까 신청할 수가 없어서,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이거 폐업을 하면 할 수 있냐? 같은 업종으로 만약에 창업을 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폐업되고 3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존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사업자의 업력이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 신청할 수 없는 점, 지원금 한정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앞으로 저희 비즈니스 헬퍼 채널도 24년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